네, 경남의 중형조선소에 위기가 닥쳤습니다. 수주 절벽으로 조선업 불황이 계속된 때문인데요. 정부와 채권단이 내놓은 대책에 조선업 노동자들의 대량 해고 사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STX 조선해양은 고강도 자구안을 두고 노사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인사이드 대담에서는 STX 조선해양 고민철 지회장과 함께 노동자들이 처한 상황과 위기 타개에 대한 해법 들어보겠습니다. 자, 고민철 지회장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여러 가지로 바쁘시고 굉장히 고생도 많으실 텐데 우선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먼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부와 채권단이 내놓은 자구안이죠. 이번에 그 대규모의 인력을 감축하는 안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 지난 26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한 700명 정도 파업에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파업 상황에 대해서 먼저 도민들께 좀 전해주시죠. 저희들 지난 그 4년 동안 채권단을 관리하에 있으면서 4번의 혹독한 구조조정을 겪으면서 정규직이 3,600명에서 지금 현재 한 1,400명으로 구조조정을 좀 당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8일 날 정부가 발표한 중형조선 정책에 따라서 저희들 보고 정규직인 또 40%를 또 구조조정을 하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맞서서 저희들 이대로 받을 수는 없다. 저희들이 충분히 그간도 고통 분담을 해오면서 저희들 STX 조선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네. 그럼에도 정부 발표에 따라서 저희들 STX 조선을 좀 죽이려고 하는 이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 22일, 23일에 걸쳐서 4시간씩 부분 파업을 진행했고요. 전면 파업을 지금 무기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여당에 대한 그 당사 점거 농성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상황도 좀 자세히 전해 주시죠. 그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을 저희가 항의 서한을 전달했고요. 거기서 저희가 어쨌든 우발적으로 좀 점거 농성을 하게 됐고요. 점거 농성을 하게 된 배경은 어쨌든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미애 대표 면담을 요구했고요. 또한 정부의 발표에 대한 그런 내용을 저희들은 충분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런 내용, 정부 정책에 대한 문제를 요구했었고요. 또 당 차원의 STX 조선 대책위를 구성을 요구해왔습니다. 지난 8일에 정부가 중형조선사 처리 방안 발표를 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지금 그 경남에 있는 그 중형조선소 두 곳이죠. STX 조선 그리고 성동조선해양 두 곳인데요. 지금 성동조선해양도 굉장히 반발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STX 조선이 또 이런 그 전면 파업, 총파업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부 안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어떤 내용이 노동자들에게 가장 거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 정부 발표에 따라서 산업은행에서 또 저희들한테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STX 조선은 기존의 선박 건조에 대한 풍부한 경험 그리고 이후 신규 수주의 가능성을 매우 높게 평가한다. 또한 신규 자금 지원 없이 지금 현재 자체 자금으로만 해도 선박 운영하고 독자 경영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단 4월 9일까지 노사 화객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정 관리로 처리한다. 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저희들 정규직의 40% 그리고 저희들 생산직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 75%에 대한 네. 사내 비정규직화를 요구해 왔습니다. 네. 그럼 현재 지금 생산직 노동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정확하게 저희가 693명입니다. 네, 그중에 75%를 감축해야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 선박 건조가 어떻게 가능한지요? 전혀 어려울 거고요. 숙련된 노동자들, 조선산업은 어쨌든 숙련된 노동자들이 있어야만 산업이 유지할 수 있습니다. 흔히 이야기해서 노동집약 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 정규직 노동자들을 내보내서 다시 비정규직으로 재고용하겠다. 이런 뜻이 있고요. 실제 저희가 선박을 20척 정도 건조하려면 생산에 필요한 우리 노동자들이 한 3,000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네네. 그런데 저희들 지금 사업장에는 지금 이제 한 200~300명 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결국 정규직 노동자들은 길거리 다시 내몰고 다시 사내 외주화로 고용하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네, 중형조선소 진통을 계속 겪고 있습니다. 자, STX 조선해양 그렇다면 사내 분위기 어떤지 궁금한데 현재 이렇게 파업을 하고 나오시면은 현장에서 작업은 이루어지지가 않을 것 같고 또 그 전과 그 후에 어떤 공장에 돌아가는 분위기 또 작업 상황 이런 부분들은 또 어떤지요?
저희가 2017년도 어쨌든 뭐 중후반 때 선박을 건조하면서 지금 12월부터 2017년 12월부터 선박 건조에 이제 돌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활하게 작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우리 노동자들이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된 것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고요. 현장에 우리 구성원들은 내 목줄을 내놔라 하는데 어떻게 공장을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공장을 전면 중단된 상태고요. 산업협력사 일부가 뭐 작업은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공정은 만회되지 못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또한 우리 노동자들이 참담한 심정을 가지고 지금 거리로 나와서 어쨌든 선전전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동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상당수의 근로자들이 조선소를 떠나면서 다른 뭐 일용직 근로자라든지 이렇게 겨우 이런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저희가 지난주에 들었는데요. STX 조선해양의 지금 그 근로자들 상황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이제 희망퇴직을 하시고 나가신 분들은 다시 저희들 사내하청으로 다시 들어오는 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지역의 이제 진해 경제가 진해 지역은 STX 조선이 차지하는 비중이 해외 수출 비중이 80%를 육박합니다. 그래서 진해에서는 생산을 제조업을 하는 곳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진해 지역에 있는 구성원들은 다시 STX 조선으로 재고용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과거 얘기를 조금 더 물어봐야 되겠는데요. STX 조선해양이 왜 이렇게 됐는지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회사가 왜 이렇게 됐는지 한때 정말 잘 나갔던 그런 그 STX 조선해양이었는데 지금 이런 그 법정 관리를 하느냐 마느냐 하는 얘기까지 나오기까지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노동조합에서 볼 때는 어떤 이유 때문에 STX 조선이 이렇게 됐다? 물론 뭐 경영진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클 것이고요. 저희가 이제 2008년도 위기 왔을 때 경영주가 어쨌든 좀 경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채권은행 사채를 좀 많이 썼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방망한 경영 또한 실제 경영은 경영주가 아닌 채권단에서 직접 경영을 한 이런 상황들이 결국 STX를 조선을 이렇게 간 거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난번에 그 성동조선해양에서도 이런 그 같은 질문을 저희가 드렸었는데 거기서도 이런 그 채권단이 또 경영진이 대신해서 회사를 경영하면서 전문적이지 못했다 그런 것이 이제 경영을 더 어렵게 했다라는 이런 거 지적을 하셨는데요. 노동조합에서는 그런 데 대해서 문제를 그동안에 제기를 안 하셨습니까? 저희가 그 수차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기는 했었고요. 채권단에서는 경영진을 선출을 하더라도 1년에 한 번씩 또 교체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 지금 대우조선해양에 근무하시는 정승립 사장 그분 오셨다가 불과 한 1년도 채 안 돼서 또 다른 대표이사가 선임이 되고 또 1년이 지나서 또 다른 대표가 선임이 되고 조선산업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노동자들의 이야기 저희가 들어보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그 정부에서 내놓은 그 중형조선소 구조조정안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또 노동조합에서 요구하는 안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는 지금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노동조합에서 생각하시는 그 해결 방법 또 이렇게 풀어나갔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저희는 어쨌든 고용이 담보된 STX 조선 정상화를 위해서 지금껏 노력해 왔습니다. 이후에도 저희는 지역의 경제, 일자리 문제를 위해서라도 STX 조선 정상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할 겁니다. 다만 지금의 상황과 관련해서 정부나 채권단이 정책을 바꾸지 않고 오로지 우리 정규직 노동자들, 생산에 있는 노동자들만 벼랑끝으로 내몬다면 이 사태는 결국 파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용이 담보된 저희들이 또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얼마든지 협의를 통해서 조율을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STX 조선해양을 비롯해서 다른 그 중형조선소 그리고 또 대형조선에 이르기까지 공적 자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는데 결국에는 이런 공적 자금이라는 것이 국민들의 세금으로 마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 과거에 4조 한 3천억 정도가 저희들 삽정에 공적 자금 국민 혈세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네네. 저희들은 지난 2년 동안 그 공적 자금 사용과 관련해서 분명하게 밝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요구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은 결국 그 돈들이 저희들 기업을 회생시키기 위한 돈은 아니었습니다. 분명 선박을 건조하고 생산의 노동자들의 인건비는 일부 줬을 겁니다. 네네. 하지만 저희들의 STX 조선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채권
그 금액을 해소하고 또 연간 발생하는 이자 비용으로 3조 가까이가 저희는 나갔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 노동자들이 보기에는 실제 기업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일부가 사용되지 못했다 이렇게 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저 경남도민 그리고 또 정부에 대해서도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자, 마무리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저희들 뭐 끝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정부에게는 노동자들이 고용이 담보된 기업의 정상화, 또한 노동자들이 다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보장된 그런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 그런 것만 좀 정리가 돼주면 저희들이 기업을 위해서, 지역 경제를 위해서, 국가 수출을 위해서도 열심히 노력할 겁니다. 또한 저희들이 이제 지역 주민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지역 주민들께서 언론 내용 보시면 많은 악플들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볼 때마다 저희들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나오고 이렇게 투쟁을 하는 배경과 원인을 분명히 아셔야 될 겁니다. 한 가정의 가장인 우리 노동자들을 어쨌든 살인하는, 해고는 살인이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길거리로 내모는데 어떤 가장이 가족을 위해서 싸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STX 조선해양 고민철 노동조합 지회장과 함께 구조조정에 내몰린 중형조선소의 상황 그리고 회생 대책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자, 고민철 지회장님 앞으로도 계속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데요. 어쨌든 그 다각적인 대책 빨리 나와서 우리 노동자들이 하루빨리 일터로 돌아가서 안정을 이루기를 저희도 같이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말씀, 여러 가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미세먼지가 환경재앙이 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이나 서해안보다는 좀 낫다고는 하지만 경남에서도 미세먼지 나쁨인 날이 적지 않습니다. 미세먼지 문제를 도민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대책이 부실합니다. 수도권에서는 이미 20년 전에 대기오염 총량제를 도입했고 수도권 대기 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투자를 하고 있지만 경남은 빠져 있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될 때 발령되는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도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10년 사이 수도권의 대기 질은 개선됐지만 경남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도민들이 숨쉬기가 불안합니다. 경남의 미세먼지 원인 무엇인지부터 밝혀야 하고 실질적인 대책도 서둘러야 합니다. 뉴스인사이드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